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IT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8거래일 만에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0.58% 상승한 2,396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증권가 보험도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하락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박탈감은 한층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자, 출중 2부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출중 2부의 첫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로 열어볼 텐데요. SE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사랑 많이 받는 많이 오를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도 같은데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점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점검 같이 해보시죠. 예, 지난 외환영웅의 종목들 지금 수익률 현황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 실현하시겠다는 의견 주신 종목이 있네요. 5월 22일에 주셨던 애경유화인데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도 지금 수익이 14% 이상 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대림산업은 6월 1일에 주셨는데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예, 6월 10일에 주셨던 한진칼부터 6월 29일에 주셨던 삼성 SDS까지 수익률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포트에 담겨있는 덴티움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한진칼과 LG노텍, 삼성물산, 또 삼성 SDS 사신 분들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예, 6월 30일에 세아베스틸 보유 관점이시고 지금 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7월 7일에 주신 현대해상은 벌써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 현재도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어제 매수가 됐던 서울식품은 포트에서 제외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신 대표님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예, 7월 7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먼저 현대해상 종목 코드 001450. 자, 이 종목은 어제 장중 1차 목표가가 도달하였습니다. 자, 보유 중인 물량 80%에서 90% 축소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10%에서 20%만 본전을 잡고 지속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 목표가로는 4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6,000원. 2차 목표가 도달 시 보유하신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5월 20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애경유화 종목 코드 161000. 자, 이 종목은 6월 14일 날 1차 목표가가 달성한 후에 물량 80%에서 90% 축소 후 자, 10%에서 20%만 갖고 있는데요. 자, 매수가 대비 현재 한 14.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더라도 잠시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된 걸로 보고 오늘 장 시작 후 보유 중인 물량을 청산해 주시고요.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있는 현금을 다시 새로운 편입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에 대해서 리뷰 듣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먼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코스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세는 살아있다. 어저께 보면은 상승 마감했죠. 항생지수도 마찬가지고요. S&P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끔씩 달리 움직일 때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똑같이 추세가 살아있든 하락하든 결정이 납니다. 자, 항생지수 오늘 횡보상방
될 수 있으면 항생지수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먼저 25,842가 지지가 됐을 때 상방 매수로 바라보시고요. 자,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으면 너무 급변동이 심해서 보수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25,842가 혹시나 깨지면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그죠? 깨지면 25,799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며칠 이후부터 눌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혹시나 국제유가를 매매하신 분들은 이것 또한 내려오면 매수로 대응,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5.56이 지지가 됐을 때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매수. 자, 유가를 매매하고 싶지만 좀 보수적으로 안 오면 안 사겠다. 그런 분들은 45.56이 혹시나 깨지면 45.27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19.2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 매도로 보시고요. 자, 금을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안 오면 안 사면 되겠다 하는 분들은 1219.2가 돌파가 됐을 때 1220.8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상방. 어저께도 이제 바닥에서 매수로 봤긴 했는데 어쨌든 유로 FX 오늘도 상방으로 보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4 965 부근이 지지가 되면은 상방. 혹시나 유로 FX를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안 오면 안 사겠다는 분들은 1.14 965가 깨지면 1.14 86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이것 또한 추세가 있지만 오늘은 횡보성으로 바라보는 추세는 상방입니다. 그 횡보로 바라보시고요. S&P는 위에 2428.50 부근이 왔을 때는 짧은 하락, 2422.7가 왔을 때는 지지, 상방. 그러나 추세는 상방으로 보되 위아래 짧은 횡보로 보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코스피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 또 뉴욕 S&P 500 지수의 추세는 비슷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도 봐주시고요. 오늘 필살 종목 공개도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를 먼저 얘기하면은 6월 아마 29일 날 코스피 선물로 얘기하면은 314.60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날짜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314.60을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종합지수도 돌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한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안전벨트를 매고 끝까지 갖고 가시고요. 자, 선물 옵션 매매하시면 될 수 있으면 매수로 아니면 콜 매수, 품매도로 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횡보 상방. 자, 2393.06이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요. 자, 여기서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갖고 가시고요. 혹시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언제 진입해야 되냐? 자, 코스피가 2393.06이 혹시나 깨지면 2387.64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물량을 실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갖고 가는 전략. 개별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자, 선물 옵션은 오늘 상방으로 보여 313.75가 지지가 됐을 때 상방. 강력한 상방입니다. 자, 선물 옵션을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13.75가 혹시나 깨지면 312.35는 강력하게 매수로 해도 됩니다. 대신에 손절은 필수입니다. 손절은 잡고, 왜냐? 어떻게 될지 시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추세는 살아있다는 거는 95% 확실하니까는 상방으로 보고 매매해 주시고요. 이거에 맞춰서 자, 필사의 종목 오늘은 포스코입니다. 자, 종목코드 005490. 자, 이 종목은 열연, 내련, 스테인리스 등 철강제를 단일 사업장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회복으로 수익성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철강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34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27만 5천 원이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풀베팅이든 물량시키든 불착이든 손절은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매매를 해주시면 또한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시장의 방향만 보고 매매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포스코였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오셨고요. 또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꾸려볼 거고요.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향후의 성장성까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굿팻말을 들어주실 테고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사도 되는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겠고요. 먼저 볼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장중 및 종가 기준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장기환 부장님. 네. 최근 전에 그 삼성전자와 이제 더불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결국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인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얼마를 간다라는 그런 가격보다는 우리나라 주시장이 언제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그것이 상승하는 동안은 삼성전자는 같이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2016년부터 올라간 거기 때문에 3년은 올라가는 시장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종을 받고 올라간다 그래도 일단은 3년간은 올라가는 장이니까 아직도 기간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다, SK 하이닉스다, 뭐 삼성전자 우선주다 이런 것은 같이 동반해서 일단 매매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주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데 실적으로 탄력을 일단은 구주가 더 좋은 게 이제 삼성전자의 특징인데 뭐 구주든 우선주든 흐름을 갖고 매매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굿이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어제 2.6% 급등을 보였던 포스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포스코의 주가가 2년 7개월 만에 30만 원을 돌파해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또 관심주로 주시는 전문가들도 있으시거든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예, 포스코에 대한 전망은 역시나 굿이셨고요. 박용경 팀장님께 추가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흐름을 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지금 뭐 국제 철강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포스코의 나름 그 공급 단가들이 개선됨으로써 이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신장될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최근 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한번 흐름을 탔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포스코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뭐 재무나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올해는 굉장히 단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셔도 포트에 담으셔도 가능할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강 대장주 포스코 상승 흐름을 탔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또 반등세가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아모레퍼시픽 살펴드릴게요. 주가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사드 여파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감에 줄줄줄 주가가 내렸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턴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아모레퍼시픽도 긍정적이시네요. 장기현 부장님. 네, 일단은 턴은 한 거는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제 3월 달이었죠. 3월 달에 바닥권을 치고 지금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탈피하려면 최소 6개월. 9개월 이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래야 해야지만 어떤 추세가 변화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단기간에 사드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했던 것은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선별할 때에는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 같은 그런 화장품에 관련된 시장은 당분간은 없다라는 그런 시각에 맞춰갖고 저는 좋은 주, 우량한 주식에 맞춰서 낙폭이 과다하면은 일단은 반등을 한다라는 거고 아직은 추세를 극단하기에는 이제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반기에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저점의 단기 대응이고 만약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보다는 새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식에 더 몸을 담는 게 낫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식에 더 사는 게 낫고 그동안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서 근데 그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런 저점 시기에 다시 한번 더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일정 정도 반등하면은 팔고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전략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긍정적이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보험주 중에서 동부화재를 보겠습니다. 어제 보험주들의 실적 기대감에 줄줄이 신고가를 찍었었죠. 메리츠 화재나 현대해상 또 지금 볼 동부화재가 그랬습니다. 동부화재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굿이시고요. 박용경 팀장님, 보험주 전반적인 의견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 포트에 만약에 금융주랑 보험주가 없으시다면 반드시 하나 정도는 담아가야 되시고요. 예. 일단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앞으로 이제 매물대가 없는 쪽으로 계속 갈 텐데 지금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실적 부분이나 그런 성장 부분이 반드시 연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일단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점차 조금 한계는 있겠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고요. 그렇게 금리 인상이 된다면 보험주 쪽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자산 쪽에 이제 채권형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 자기들이 보험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좀 재평가받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들이 자산을 재평가받아서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회사의 자산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반드시 하나 포트 정도는 담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지금 많이 단기간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시다가 다른 보험주 조금 성장이 덜한 그런 보험주를 조금 살펴보시고 포트에 담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동부화재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장에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 아스트인데요. 어제 2% 상승이 나왔었죠. 아스트는 여기 계신 박용경 팀장님의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항공 부품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한 아스트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박용경 팀장님의 의견은 잠시 뒤에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장기한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그 전반적인 개별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양상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주장 중심이죠. 뭐 금융주를 비롯한 대형주장인데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적 그리고 뭐 납품에 대한 어떤 호재성 재료 이것이 아니고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운 이런 장세인데 특히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항공 관련 부품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그 고객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라든가 장기적으로 어떤 긴밀한 협조 아니면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기반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맞춰 갖고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한번 실적이 갖춰지면은 그것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 산업이다라는 그런 것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 큰 흐름을 턴을 했기 때문에 그 턴한 시점에서 우리가 장기적 추세가 변화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한 흐름이 한번 변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두 달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 6개월, 최소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런 어떤 관점을 갖고 매매를 하셔라. 근데 개별 종목은 그렇지 않겠지만 최소 3개월 정도는 보셔라.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바텍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6% 올랐었거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고요. 바텍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바텍은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에 좀 기대감이 좀 올랐다라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좀 부합해서 좀 오른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거의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00원이 거의 바닥이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주가가 조금 성장했기 때문에 29,600원이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월 12일 수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예, 어제 0.7% 오르면서 245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삼성전자, 오늘은 소폭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0.1% 정도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세웠던 SK하이닉스 역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0.58% 하락한 68,600원 선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합 마감이 됐던 현대차는 1%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네이버가 어제 2%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강박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추가적으로 0.5% 정도 오르면서 4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철강주가 강했었죠. 포스코는 오늘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0.3% 하락세, 삼성생명은 1.6%, 2% 가까이 비교적 크게 조정받으면서 12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97포인트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은 또 하락 반전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지금은, 시초가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65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나흘 만에 상승 반전이 된 상태고, 시장의 분위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도 일단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강박 출발이 됐고, 그 밖에 메디톡스는 어제 1%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CJ ENM, 로엔, 코미판까지 오늘은 강세 출발이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종목들에서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보고 계십니다. SK 머티리얼즈가 0.4% 상승한 16만 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그 밖에 오늘 신라든이 좀 조정이 나오네요. 1% 정도 조정받고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잠시 뒤에 공개해드릴 거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4월 20일 추천주이네요. 마진 엑스텍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34%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일장 특징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5월 30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아스트가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종목 간단하게 리뷰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아진엑스텍을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제 조정을 한 2개월 정도 거치고 어떻게 조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재차 2차 상승을 하느냐,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 가는 종목의 주가의 조정은 하락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횡보 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이 아진엑스텍이 지금 현재 그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따 자세한 얘기는 일단 제가 종목 추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의 아스트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아스트는 제가 한두 달 정도 좀 언급을 하면서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그런 실적들이 이제 하반기 때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뉴스로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게 에어로스피릿 시스템 사와 이제 뭐 한 3천억 규모의 그 항공기 부품 공급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지금 수주 물량들이 지금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ASTG 같이 이제 자회사가 공장을 좀 증설하면서 그 5천억 가량의 규모의 생산 캐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 물량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주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 19,000원 가격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주식 가격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또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그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15년 7월 2015년 7월에서 9월 사이 8월 달쯤에 거의 한 35,000원까지 주가가 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실적들이 잘 나오게 된다면 지금 거래량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뭐 한 1년 정도 가까이는 상승장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스트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추천주였고요.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장기환 부장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맥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홈에 관련해서 뭐 국내에서는 절대 강자 이런 식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매출이나 실적도 좋고요. 글로벌에서는 한 3위 정도 하는 회사고요. 우리가 그 가정의 스마트홈 했을 때 이제 모든 기기, 냉장고, TV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데 가장 스타트가 되는 게 바로 그 스마트 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관문을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현재 냉장고는 대부분 삼성이나 LG 거고 스마트 홈키는 뭐 코맥스 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서로 그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코맥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타이젠 기반의 OS를 장착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 기기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뭐 매출이나 이익 정도 이렇게 봐서 전 세계를 현재 영업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전에 주식도 이제 그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종목을 갖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조만간에 급등하는 이런 장세가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그 레이언스를 보겠습니다.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텍을 방금 전에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그 현재 그 엑스레이, 구강 엑스레이죠. 우리가 치과 치료했을 때 과거의 그런 그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은 새로운 그 영상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바로 눈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역시 일조한 기업이 바로 그 레이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그 아무래도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 자체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아직도 80%이기 때문에 80%의 시장이 앞으로 다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레이언스는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주가 위치로서도 아직까지는 그 2016년 4월 12일 상장된 이후에 한 번도 시세를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네. 이 종목 역시 작년 그 11월부터 조정을 받아서 최소 6개월, 지금 7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가격부터 시작해서 저점이면 18,800원 이 가격대까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 손절가 1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원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휴원스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의약품 그리고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주사액 같은 경우 뭐 여러분 병원 가셨으면 휴원스의 제품을 한 번도 접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휴원스가 최근에 이제 성장의 날개를 다시 한번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휴원스하고 휴원스 글로벌로 이렇게 나누면서 제조와 판매를 이제 분산을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렇죠. 우리가 현재 그 제약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하고 가장 이제 민감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종목 역시 이제 휴원스라는 거죠. 그리고 휴원스가 이제 또 한 가지, 두 가지의 새로운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필러하고 보톡스인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보톡스의 성장성이 두드러집니다. 과거에는 어떤 단순하게 뭐 사시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국한했었는데 미용뿐만 아니라 뭐 편두통까지 거의 전반에 아우르는 그동안에 잘 낫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보톡스의 치료를 갖고 현재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런 이런 휴원스가 현재 2상을 마무리하고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톡스에 대한 매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는 휴원스 글로벌에서 제조하고 휴원스에서 판매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회사가 다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정받을 시기에 한번 나중에 더 바닥을 안 깬다 하면은 매수 시점을 한번 바라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코롱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보면 1차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현재의 주가의 움직임에 어떤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시동이 걸려 있는데 지금 조정권에 있습니다. 조정이 걸렸기 때문에 이 조정권에서의 더 이상 하락이 없이 전 저점이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전 고점이 전 저점이 되는 그 6,800원대, 7,000원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런 시점이죠. 6,900원, 7,000 이런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2차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매수 시점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의 이제 성장성이 매년 5% 이상씩 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가 모든 기계 같은 경우가 이제 플라스틱을 하면서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가볍게 하면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도하게 이제 많이 확장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동화기업으로 보겠습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자재 업종의 이제 마루죠. 마루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최근 1차 상승을 해서 이제 조정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조정을 분명히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정 기간이 거치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 갖고 보시면 되겠지만 최근 다시 이제 매수가는 최소한 34,000원 정도 이 정도
정도까지는 내려오면은 서서히 매수를 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특히 하나 살펴보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전반적인 건자재 업종이 2015년도에 상투를 치고 지금 전반적인 KCC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조정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에 있는데 회사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3년, 4년의 조정이 아니라 조만간에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국면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시점에서 이제 바닥권에 진입한 것들은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꽃피기 전에 싹 트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장기한 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PNC테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NC테크는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일단 뭐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LS 산전에서 연구 인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만든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전력 기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기기 회사인데요. 지금 최근에 그 정부가 스마트 사업, 스마트 전력 사업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 스마트 미터를 보급을 하면서 일단 9월 달에 지금 새로운 기기가 좀 출시가 될 것이라고 좀, 지금 발표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실적에 조금 반영이 된다면, 좀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일단 2015년 이후에 그 외국,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서 뭐 매출 비중의 약 30%가량이 지금 수출 물량으로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거의 공모가 수준의 지금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베트남과 인도 이런 쪽으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그리고 뭐 실적 부분이 이렇게 좀 개선되고 영업이익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 공모가 수준의 주가가 조금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나타나는 시기는 약 9월 이상부터 조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괜찮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좀 ING생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G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시점에 금융주와 보험주가 포트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지금은 반드시 금융주와 보험주 한 개 정도는 포트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ING생명을 좀 추천을 드린데요. 일단 그 뭐 하반기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해서 IFRS라는 새로운 그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전 보험 회사의 그런 재무제표 그 자산적 가치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ING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지급 내역 비율이라든지 지금 자기 자본 건전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되더라도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회계 기준이 바뀌고 난 이후에 재무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가로 좀 매수를 좀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4만 원 정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너무 지금 탈원전 그런 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42,000원 이 가격대는 사실 그 한국전력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전력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회사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주가 자체만으로 봤을 때 거의 4만 원 초반대 가격대면 최근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바닥권이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일단은 그 61선과 101선 그냥 가까이 거의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한번 옆에 두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앞으로 뭐 한국전력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성이 좋은 회사이지 않겠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일단은 그 뭐 탈원전으로 인해서
일단 한국전력이 앞으로 조금 주가가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원전이 전부 다 지금 뭐 공사도 중단하고 지금 가동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좀 맞춰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맞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걱정 안 하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28,000원이 주가가 지금 37,000원 가까이 지금 올라오면서 주가가 새로운 좀 레벨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37,000원 이 주가, 3만 이 상태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 전년 대비에 지금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에 흑자 전환이 했고요. 그리고 매출 부분이나 영업이익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뭐 애플이나 이런 그 LG전자 그리고 그 뭐 샤오미 쪽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디스플레이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이제 충분히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 부분이 지금 공장 가동이 지금 본격화되기에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가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 회사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또 가동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뭐 그 오스트 임플란트나 뭐 다른 그 임플란트 회사와 경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으로 지금 매출이 좀 많이 잡혀져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지금 중국 쪽의 시장이 뭐 그 사드나 이런 쪽으로 좀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 덴티움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중국 자체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4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지금 기간 조정 행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일단은 중국 매출이 좀 올라와 준다면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접근하실 때 올라와 준다면 일단 주가 수준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잠시 뒤에 더 많은 종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QSI입니다. 4531님께서 QSI를 8,9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이신데요. 상담 부탁드린다고 남기셨네요. 장기한 부장께 여쭤볼게요. 네, 근데 QSI의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 동력을 하나 이제 볼 것은 제가 본 이제 광전자 반도체 이거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발빠르게 나가진 않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급속도하게 이제 그쪽에 기술력을 습득해 가고 있다. 이런 관점인데 우리가 이제 QSI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개별 종목에 이제 편입되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대형주가 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소 게임을 하신다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QSI 같은 경우는 실적은 소폭 상승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추세가 살아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그 폭이 개별 종목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뭐 새롭게 이 종목에 대해서 부각되지 않는 한 크게 바로 올라가는 건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한 20% 정도 비중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제 하락을 해서 멈추면은 더 매수하셨다가 같이 묻어 나오는 전략 이렇게 한번 드리겠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과거에 우리가 바이오 화장품 할 때는 그 종목만 가듯이 지금 이제 대형주 뭐 이렇게 IT 관련된 종목이 가면은 그 종목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 종목이 아닌 이상은
그런 종목에 편승하는 게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QSI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또 종목 상담 요청 들어와서 봐드릴 텐데요. 1053님께서 SK 하이닉스를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7만 원 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의 사신 매수가가 18,200원이세요. 30% 비중이 있으신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가 궁금하시겠죠? 박영규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4년이나 5년 전에 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림에 이제 보답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좀 많이 잘 참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주식을 한번 보유하시면 그렇게 4년이나 5년 정도 보유하시면 언젠가는 대세 상승이 오게 되면 이렇게 반도체가 호황일 때 그리고 뭐 코스피 지수가 한번 반드시 갈 때쯤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올라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더 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나 영업이익 부분 그리고 반도체 그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그런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단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서 주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건 그냥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하셨던 게 이제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7만 원 이상에 오시게 되면 한 번쯤은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실 것도 괜찮은 방향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8만원까지, 9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은 있는 주식이지만, 최근에, 도시바 인수건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들이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관심있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보유하실 때 조금, 굉장히 좀 큰 참고사항으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더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오래 들고 계실 수 있었던 이유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어서일 겁니다. 자, 오늘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포스코를 36만 500원에 매수하신 36만 5,500원에 매수하신 분, 5688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잘 들고 계시는 것 같고요. 60% 비중이 있으신데요. 앞으로 어떨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장경선. 예, 그러니까 산지가 한 4년, 5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가격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살아있는 추세가 1년 반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년 반 정도의 흐름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5만 원부터 이제 100% 정도 올라가는데 1년 반 정도 걸렸기 때문에 또 기나긴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3차 상승에서는 더 이제 상승폭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상승을 돌파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고요. 그것이 돌파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조금 더 이제 기간의 단축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 더 편입을 해서 아예 그냥 운영 좀 하시면서 좀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더 여유자금이 있으면 더 편입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봐드릴게요. 1734님께서 이건산업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11,800원이십니다. 비중은 35%라고 적으셨는데 손절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박용경 팀장님. 네, 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좀 난감한데 지금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좀 불안한 관점에서 좀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이건산업 자체 회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성장 모멘텀이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하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좀
바닥 지금 뭐 9,000원선에서 9,500원선에서 지금 약간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조금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지금 가격대에서는 손절을 하시지 말고 지금 한 10,000원대 정도 오시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 11,800원까지는 지금 이건 산업에서 굉장히 뭔가 큰 뉴스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건 산업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GX건설인데요. 최근에 뭐 업종별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잘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지수가 고점을 경신할 때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 중에서 좀 개선이 될 만한 그런 업종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GX건설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해외 부실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GX건설은 한 3, 4년 정도 해외 사업장에 대한 부실을 떠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좀 거쳐왔는데요. 이 부분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온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국내 이 주택 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수익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영업이익도 역시 개선이 되고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사업장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중동 지역에서 뭐 두콘 프로젝트, 바레인 밥코 프로젝트 등 이런 그동안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거기에 GX건설이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2,00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1년 이상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단기 상승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같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한번 참여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 4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만 원이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 라인은 3만 5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3만 원, 3만 500원 아래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건설주 중에서 GX건설이었고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규환 부장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벽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벽사는 현재 건자재 업종으로서 이제 올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경기라든가 건설 업종이 지금 좋았습니다. 한 내년까지는 이제 괜찮아진 그런 상태고요. 이런 데서 이제 내외 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벽산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이 종목이 지금 대세를 상승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개별 종목으로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 이제 벽산 같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할 때 힘이 있었던 종목이 역시 나중에 이제 반등을 할 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 많은 그 매수 시점의 그 잣대를 볼 수 있는 건데 이 종목은 현재 한 3일째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을 보시면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저점 매수가 가능한 이런 종목이고 사면은 한 2, 3일 정도 반등하면 이제 매도하는 이런 식의 그 매매 흐름을 갖고 보면은 되는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아진엑스텍을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이제 1차 상승에서 이제 아진엑스텍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2차 상승 구간을 성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 옆으로 이제 횡보 조정을 받으면서 5월 중순
중순부터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받았죠. 그러니까 6월, 7월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의 한 3개월 정도 내지 한 달 반 이 정도 선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재차 나왔을 때는 한 2차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럼 2차 상승할 수 있는 그 테마에 속하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모션 제어 칩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모션 제어 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로봇 제어 기술을 할 때 정확하게 멈추고 쓰고 이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생산할 때마다 정확하게 어떤 그 미리를 잘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모듈화를 해서 고객사한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관련, 공장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2차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 돌파할 때 2차 상승이면 새로운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점 매수를 응해도 된다라는 거죠. 2차 상승을 대비한 그런 가격대에 지금 현재가로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 예. 이번에 2차 상승을 성공하게 되면 15,000원에 일단은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관점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돌파 못하고 120에서 지지하고 이제 깨진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잠시 더 쉬어가는 전략을 취하셔라.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탑 엔지니어링을 보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제 파워 로직스하고 좀 맞물려서 아주 이제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파워 로직스뿐만 아니라 탑 엔지니어링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LCD 관련돼서 이 회사가 그 액정분사 장비라든가 이런 분야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OLED라든가 LCD라든가 이런 분야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장비주 자체가 아주 호황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탑 엔지니어링은 그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야금야금 주식이 이제 올라가면서 정고점 수준에까지 일단 근접해서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정고점 수준에서 과연 이 회사가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기점인데 제가 물량 소화를 지금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일정 정도 되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재 테마하고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점 매수도 한번 충분히 하셔도 될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동성화학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과연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가늠하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6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 고점을 33,000원 하고 있는데 전저점을 일단 깨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 자체에서 이 종목이 이제 반등하는 장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과거에 이제 4만 원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뚫기에는 많은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3만 원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르내릴 수 있는 일단 단기간에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있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우레탄이나 이런 부분, 나이키가 주 협력사인데 나이키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유심 있게 한번 바닥권에서 턴할지를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전 저점을 수준으로 해서 이제 오르내림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주목하는 그 하나의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OLED 관련 앞으로의 스마트폰이 바뀌는데 두 가지의 흐름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 액정 장치가 이제 OLED로 바뀌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얼마 이제 하루 이틀을 지속하려면은 결국 배터리의 용량이 커집니다. 근데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스마트폰이 커져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기판이죠. PCB판을 더 집적화해서 좁게 하고 배터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폰에서는 아이폰 8부터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폰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LP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많이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대만의 회사들이 이제 그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이거를 바로 접목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내 기반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 바로 적용을 못하고 차후로 이제 미루는 이런 상태고요. 근데 아지넥스텍 우리가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반적인 PCB 업종에서 기술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SLP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쉽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가 이스페타시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의 형성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권일 때는 이렇게 매매를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자체가 아주 자체적으로 PCB 관련해서 실적이 좋고
중국 관련해서 올해 실적만 좋아지면 올해도 크게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고 일정 정도 전고점 5,000원 수준에 매도를 해보는 이런 전략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테마가 맞았을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장규환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멘토를 삼고 계신 전문가가 주시는 추천도 잘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요. 추세 매매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그 대웅제약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1% 정도 늘어난 한 2,140억에서 50억 정도. 영업이익도 한 110억 정도로 한 전년 대비해서 한 75에서 8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한올바이오의 지분 가치나 FDA 그 라보타라는 이제 그 보톡스 제품인데 라보타의 FDA 판매 허가가 지금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 매출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금 허가 한 10배 미만 정도 수준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피어그룹 내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IST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70배 정도 수준이고요. 무광약품, 녹십자 이런 종목들도 4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보톡스의 그 경쟁사인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40배 정도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그 전 세계 보톡스 시장이 한 2조 정도 시장인데 그 중에 45%가 이제 미국 시장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임상 3상 완료 이후에 시판허가 나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리하게 3 회사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계열인 엘러간, 그다음에 프랑스 쪽 입센, 그다음에 이제 멀츠, 이런 3가지 회사인데 대웅제약이 지금 미국에서 있는 3상 완료하고 시판허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시판허가 된다 그러면 4번째로 시장에 좀 진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엘러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한 병당 한 200불 전후에서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대웅제약이 라보타 같은 경우에는 예상 시판 가격이 한 50불 선 정도 되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주가를 발목 잡고 있고 또 그 가장 큰 리스크로 좀 꼽히는 부분이 메디톡스가 지금 균주 도용과 관련돼서 미국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 지금 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 없겠지만은 소송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 소송 진행에 따른 그 경과 시간에 따라서 시판허가 FDA 시판허가도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처나 상관없이 약효만 가지고 이제 허가를 내주는 데 반해서 FDA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약물의 출처라든가 히스토리 부분도 다 따져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메디톡스가 소송에 승소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라보타를 판매하더라도 그 메디톡스나 혹은 이제 그런 쪽에 로열티를 주거나 하는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런 부분들 다 제하더라도 주가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가격적으로는 매수가는 지금 86,000원, 현재가가 딱 86,000원이네요. 86,000원 노려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10만원, 손절가는 8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웅제약의 투자 포인트가 첫 번째는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보톡스 시장으로의 진출, 이겠군요, 차장님.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대웅제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릴 게 메가ICS입니다. 메가ICS는 제가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네요. 네. 사실 이 메가ICS가 지금 일본 쪽으로 지금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 쪽, 베트남 등 이런 쪽으로 해서 호흡기 관련 제품들을 좀 수출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작년 4분기부터 지금 흑자전환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일본 쪽으로 수출 물꼬리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2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단 세계로 글로벌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거의 시장 규모가 거의 2.5조 원까지 그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방향성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8,000원대가 깨졌다라는,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를 하면서 한 번 더 주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올라갈 수 있는 단계를 만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성장이라든지 실적 부분을 조금 지켜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황금 ST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황금 ST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잠깐 해드리고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는 건데, 이 황금 ST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꾸준하게, 소액이지만 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로만 봤을 때 2016년 7월 달에 8월 달에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6,000원대였던 게 7,000원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2017년 말에 한번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8,000원대까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성이 아직 멈추지 않았지만 지금 기간적으로 기간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8,000원대에서 계속 한 6개월 이상 가까이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 ST의 실적과 그 실적 부분을 좀 지켜보시다가 실적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조짐이 좀 보여진다면 그때는 충분히 접근하셔도 이제 주가가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주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한 달 가까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그거 하나만 보시고도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0억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지금 발표가 된다면 주가가 지금 주가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중국 사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 여행업 쪽으로 가장 큰 부분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이제 제주항공에서 밀고 있는 게 지금 일본 노선 쪽으로 좀 밀고 있고요.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좌석을 2배 이상 올렸지만 그 예약률이 거의 좀 100% 거의 90% 가까이 올라올 정도로 가득 차 있을 만큼 매출 쪽에 좀 많은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노선뿐만 아니라 베트남 다낭이나 괌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예약률이 70% 가까이 60%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주가 성장을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지금 접근을 하셔도 좀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지금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42,000원. 지금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42,000원 정고점입니다. 42,000원 정도로 좀 가지고 보유하셔도 좀 무방하실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좀 한 38,000원대 정도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정밀화학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일단은 화학 업종이 지금 특히 롯데정밀화학은 내부적으로 이익이 좀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42,000원까지 갔다가 기간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조금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염소 사업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실적 부분 자체가 2017년 1분기, 2분기에는 조금 성장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조금 성장,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다가 지금 2017년 2분기 지금 곧 실적 발표가 눈앞에 나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횡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실적 부분을 연동해서 좀 보시게 된다면 거래량이 일단 2017년 5월달에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스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스는 제가 일단 추천을 좀 해드리면서 5,800원을 손절가를 잡고 조금 접근을 하셔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전환사채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린다는 그런 부분도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5,800원 손절가를 조금 배제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런 부분은 단기간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과 상관없이 그냥,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되게 대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5,800원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보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800원 밑으로 떨어졌었던 게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냐, 아니나 다를까 5,800원 밑으로 떨어지자마자 외국계 기관들이 굉장히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떨어진 이후에 지금 주가가 뭐 한 10% 가까이 성장을 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되 눈여겨볼 만한 뉴스가 뭐가 있냐면, 일단 사드 뉴스, 중국 쪽으로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냐, 그런 외교적인 부분이 좀 잘 해결하게 된다면 주가는 분명히 앞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서 날아갈 것이라고 좀 보여지면서,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분은 주가가 좀 떨어지셨더라도 충분히 보유를 하시면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내렸던 종목들, 호텔 신라나 또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